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의 소형 SUV 레니게이드인데요. 정통 SUV 브랜드 지프에서 나오는 가장 좀 앙증맞고 귀여운 SUV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독특해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신형 레니게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레니게이드는 1.6L 디젤 엔진을 탑재한 레니게이드 모델이고요. 세부 트림은 리미티드 트림입니다. 최고 출력은 12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2.7kgm입니다. 사실 120마력이라는 최고 출력은 높지는 않은데 조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32.7kgm라는 토크가 있기 때문에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토크의 힘,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 출력은 좀 아쉽지만 토크의 힘은 확실히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고 출력은 좀 낮지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제 연비가 상당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340km 정도를 연비 전혀 신경 안 쓰고 달린 트립상 연비가 14.4km/L입니다. 1.6L 디젤 엔진에 또 6단 DDCT, 쉽게 설명드리면 6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탑재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연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비에 좀만 신경 써서 주행을 하면은 뭐 한 17, 18km/L까지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주행 테스트를 한다고 여러 이렇게 방향으로 차를 타봤는데 그래도 14.4km/L라는 수치는 상당히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첫 느낌은 우선은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진동은 상당히 좀 잘 억제를 했는데 소음의 유입이 그래도 요즘 나오는 디젤 엔진 차 치고는 조금 있는 편이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동 부분은 상당히 억제를 잘해서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이 진동은, 잔진동은 좀 있지만 이 대시보드의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발밑에 진동이 크게 없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구나,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차 상태에서는 좀 시끄럽지만 그래도 뭐 출발해서 20-30km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가솔린 엔진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그리고 고속에서는 상당히 정숙해지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레니게이드 디젤 모델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모델은 레니게이드 가솔린 모델, 그리고 2.4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AWD, 사륜 옵션이 들어간 레니게이드 상위 모델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차량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 차를 항상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가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가는 거는 우리가 한 30-40분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차들은 고속 안정감 그리고 고속 승차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미국 차들은 다른 건 몰라도 고속 승차감하고 고속 안정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레니게이드도 동일한데요. 80km 이상, 90km 이상, 100km 이상으로 달릴 때 고속 안정감 그리고 고속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레니게이드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지프 차량들이 SUV만을 생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특히 이 서스펜션의 세팅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는데요. 가장 대형 SUV인 그랜드 체로키부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형 SUV 레니게이드까지 서스펜션의 세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승차감이 우선 좋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고속 승차감이 좋고,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안정적으로 노면을 잘 잡아주면서도 이렇게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파여 있는 곳을 지나갈 때도 승차감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저희 미디어팬 시승기 바로 전께 이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인데, 쉐보레도 미국 차죠. 트레일 블레이저가 좀 더 탄탄하고 좀 더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면 레니게이드가 생긴 거하고 달리 오히려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어서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레니게이드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살펴보시기 전에 이 썬루프의 개방감이 우선 아주 좋습니다. 거의 역대급 개방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상당히 넓어요. 실내를 보시면 좀 유니크한 느낌이 확실히 있죠. 좀 투박해 보이면서도 오밀조밀하게 디자인이 잘 돼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쓰다 보면은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상당히 편해요. 메뉴 구성이 좀 간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반응도 상당히 빠르고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뭐 변속기라든지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컵홀더 2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지프의 고유의 디자인 그대로 거의 적용이 됐고, 장점은 지금 여기 보시면 가죽의 질이 상당히 좋죠.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잡아도 두툼한 느낌이 있고, 손이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은 좌우측에는 아날로그 디자인, 그리고 중간에는 디지털이 들어갔는데 화면이 좀 작은 듯 하지만 실제로 주행할 때 보면 잘 보여서 알맞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트를 보시면 지금 이 차에서 가장 좋은 가죽들을 사용을 했는데, 헤드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이 등받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죽의 질이 좋습니다. 편안한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시트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SUV 모델이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사실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평균 키 남성이 앉았을 때 한 요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2열 공간이 무릎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편해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돼가지고 등을 댔을 때 꽤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좀 키가 작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앉으셨을 때는 2열 공간도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레니게이드의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트렁크 공간이 좌우로는 넓지 않지만 상당히 깊습니다. 이렇게 한 뼘이 이렇게 다 될 정도로 이렇게 깊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고, 높이가 높은 짐도 잘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폴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길이가 긴 짐, 그리고 높이가 높은 짐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 활동들에 적합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탑재되면 엄청 변속이 빠르고 기민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DCT도 세팅하기 사실 나름입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폭스바겐 브랜드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기계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변속을 아주 빨리빨리 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지프에 적용된 DCT는 이기고 그런 거보다는 최대한 연료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변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속이 막 빠른 이런 세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DCT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뭐 기존의 자동 변속기 무조건 구식이고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세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완성도를 얼마나 끌어올려서 변속기를 탑재를 하느냐, 또 엔진하고의 궁합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DCT는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뭐 주행을 했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이 있고, 이 스티어링의 피드백은 뭐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진 않지만 서스펜션과 궁합이 잘 맞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잘 따라와 준다는 점은 장점이고, 이 스티어링 피드백에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차가 멈춰 있는 상태여서 좀 가벼운 듯한데 주행을 하기 시작하고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무게감이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 SUV다운 이런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기본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스펜션의 그런 완성도 높은 세팅, 그리고 스티어링 피드백도 묵직한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나름대로 정교하게 조향이 된다는 점, 그 브레이크도 뭐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옵션이 조금 부족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반자율 주행 기능은 없어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없습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 뭐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는 탑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정도는 탑재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토홀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오토홀드 기능 정도는 이렇게 들어갔다면 상당히 좀 편리하게 주행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 리미티드 모델의 가격은 3,860만 원인데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면 3,4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셀토스라든지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조금씩 가격이 비싸죠.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비싼데 디자인의 그런 유니크함 그리고 기본기 부분들은 상당히 레니게이드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차종들에 비해서 편의 옵션은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레니게이드를 4년 전에 타고 지금 4년 만에 다시 타게 됐는데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이 기존 모델의 단점들을 그래도 보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뭐 주행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프 레니게이드 1.6 디젤 모델을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된 레니게이드 디젤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승차감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장거리 주행에서 상당히 만족감을 주고 있고요. 그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탑재를 하면서 뭐 기계적인 완성도를 끌어올렸다기보다는 연비 위주의 좀 세팅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연비가 더 올랐는데 14.5km/L가 나왔습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DCT를 탑재를 하면서 연비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효율성을 상당히 좀 중시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디자인이 상당히 좀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데 장거리 위주의 주행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디젤 모델을 선택하셔도 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시내 주행 위주의 단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디젤 모델보다는 가솔린 모델 그리고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2.4L 가솔린 모델 중에서 상시 사륜구동 방식이 적용된 상위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소형 SUV 중에서 지프의 레니게이드 만나봤고요. 해당 가격대에 몰려있는 다양한 소형 SUV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모델은 최소한 한 두세 가지는 비교해보고 현명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